지금 전 세계의 언어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미국의 문자학의 거장 교수의 발언 때문이라는데요. 한글은 한자의 파생물이자 변형된 글자입니다. 나는 주장을 했고 세계는 주목했죠. 하지만 교수의 이러한 발언 뒤에는 엄청난 숨겨진 정치적 음모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위대한 한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를 뒤흔든 언어학계의 감동 실화이자 대한민국이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에반스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도 세계 탐사 취재부 소속의 23년차 베테랑 기자이죠. 오늘은 세계 최고의 문자 디자인을 뽑는 국제문자 예술 어워드가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열린다기에 호기심 반, 업무 반으로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별로 기대되진 않았죠. 기존 다른 뻔한 시상식이나 어워드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겐 그저 월급을 위한 또 하나의 취재 현장이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대형홀에 들어서자 제 예상과는 달리 전 세계에서 온 디자이너들과 학자들의 열기로 가득했어요. 올해의 최고 혁신적 문자 디자인 부문 수상작은 한글입니다.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였어요. 이건 부당합니다. 중국 대표단 쪽에서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5천년 역사의 한자를 두고 겨우 몇백 년 된 한글이 최고라뇨. 순식간에 장내 공기가 얼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한글은 한자에서 파생된 것일 뿐입니다. 이는 5천년 대중국 문자의 역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사회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항의하는 목소리는 더 커져갔죠. 몇몇은 심사위원단에게 몰려가 강하게 항의했고 일부는 거칠게 손짓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 기자 경력 중 이런 상황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그때 무대 한켠 한국 대표단의 중년 여성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어떤 소란에도 흔들리지 않고 품위 있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모든 문자 체계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합니다. 한자의 역사도 말이죠. 하지만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독창적 체계를 가진 문자입니다. 중국 문자와는 전혀 다른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침착했고 분노가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다른 이들도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지지했죠. 저는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말에 신뢰가 더 갔습니다. 정중하고 절제된 태도의 한국 대표단은 예의 없이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던 중국 팀보다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다른 청중들 역시 저와 다르지 않아 보였죠. 그런데 한글이라는 글자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난리일까요? 한 나라의 문자를 두고 이렇게까지 뜨거운 감정이 오가는 걸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제겐 너무 신선했어요. 오늘은 단순한 어워드 취재거리 중 하나였는데 이 한글이라는 낯선 문자에 깊고도 묘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것도 몰랐죠. 이 한글이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 줄 것이란 거려. 행사 안내지를 보니 시상식 직후 동아시아 문자 혁신성이라는 특별 강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강연자는 컬럼비아 대학의 앤서니 셰필드 교수, 동아시아 문자학의 거장이라고 했죠. 원래 강연까지 들어볼 생각은 없었는데 시상식의 논란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겨 취재를 계속하기로 했어요. 단상에는 앤서니 셰필드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에 금태 안경을 쓴 전형적인 학자 모습이었죠. 오늘 우리는 동아시아 문자 체계의 진화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많은 이들이 한글을 혁신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순수한 창조였을까요? 그는 레이저 포인터를 움직이며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950년대 미국과 중국의 공동 연구 논문 동아시아 문자학 재정립이 인용되어 있었어요. 1954년 뉴욕 동방학 연구소와 북경대 언어학과 팀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글의 기본 모음 체계는 중국 송나라 시대의 3조운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노안 자음 체계 역시 고대 한자 발음 기호 시스템인 반절을 간소화한 것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셰필드 교수는 조리 있게 논리를 전개해 갔어요. 저도 모르게 역시 문자학 거장 교수의 강연답다는 감탄을 하며 빠져들고 있었죠. 문자 체계의 진화는 문어의 궤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글은 이 궤적에서 결코 독립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한글은 한자의 변형이자 축약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참가한 청중들은 점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계 학생들과 학자들은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한쪽 구석에서 한 청년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검은색 재킷을 입은 차분한 눈빛의 한국계 학생이었죠. 실례합니다. 그는 침착하게 발표했어요. 존경하는 교수님,
훈민정음 해례본 원문에는 세종대왕이 소리의 발생을 과학적 원리에 따라 문자를 창제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계 유일하게 창제 원리가 기록된 문자라고 되어 있죠. 이를 보면 중국의 3조온 이론이나 반절법은 참고 대상이 아니라 한글은 철저한 독창적 창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순간 강연장의 공기가 180도 달라졌어요. 셰필드 교수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싶었지만 곧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훌륭한 관점입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창제 신화일 뿐입니다. 모든 문자는 선행 문자의 영향을 받죠. 그리고 동양 문자학계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한글 창제에 운서학과 한자학의 영향을 인정하는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한 편향된 민족주의적 해석에 불과할 수 있어요. 셰필드 교수의 단호한 말에 각국의 청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장의 분위기는 서서히, 아니 압도적으로 셰필드 교수 측 논리로 기울어진 듯 했습니다. 곧 의심의 속삭임과 비웃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한글이 과학적이라고? 이건 뭐 애들 동화책 이야기야? 자기네 글자 자랑하러 왔나? 청중들은 한국 학생이 앉아있는 쪽을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키득거렸습니다. 중국계 청중들 역시 안도한 듯 비웃으며 서로 속삭였죠.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오늘의 취재는 그저 문자에 관한 어워드, 그리고 학술 강연일 뿐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마주한 건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었어요. 뭔지 모를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신경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글? 도대체 이 문자가 뭐길래 이렇게들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걸까요? 하지만 기자인 저는 본능적으로 하나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이 한글 논쟁 이면엔 분명 깊고 복잡한 무언가, 어쩌면 감춰진 이야기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그 중심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저는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기자의 본분으로서 의심의 실마리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 이 한글의 비밀을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뉴욕 국립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한글, 세종대왕, 훈민정음,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며 중얼거렸죠. 그렇게 몇 권의 동양문자 비교서 책들을 쌓아놓고 페이지를 넘기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제 시야에 낯익은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강연장에서 반론을 제기했던 그 한국계 학생이었죠. 혹시 어제 강연장에서 뵌 분 맞죠? 제가 다가가 말을 걸자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클레어 에반스라고 해요. 뉴욕타임즈 프리랜서 기자입니다. 어제 정말 인상 깊게 봤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진수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왔고 지금은 콜롬비아대에서 디지털 언어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요. 기자님도 한글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네요. 진수가 제 책상이 펼쳐진 책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어제 강연을 듣고 궁금한 점이 많아졌어요. 셰필드 교수의 주장이 학계에서는 일반적인 견해인가요? 진수는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셰필드 교수님의 주장은 상당히 편향되어 있어요.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학계에서도 정말 논란이 많죠. 그리고 한글은 단지 오래된 문자 정도가 아니라 현대의 디지털 환경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문자랍니다. 구조가 논리적이고 조합이 단순해서 컴퓨터 인식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오래 이야기할 수가 없네요.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학과에서 디지털 시대의 문자인식 워크숍이 열리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와보세요. 제 연구 발표도 있고 여러 언어학 교수님들과 AI 연구자들이 모일 거예요. 꼭 가볼게요. 라고 저는 답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제 기자로서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 청년, 그리고 한글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긴장과 호기심, 분명 무언가의 비밀이 있을 거란 직감 말이에요. 금요일 오후 저는 약속한 대로 디지털 시대의 문자인식 워크숍이 열리는 콜롬비아 대학교 강당을 찾았습니다. 강당은 언어학자, AI 연구자, 디지털 디자이너까지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진수가 입구에서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발표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는 저를 안내하며 워크숍 프로그램 안내지를 건넸습니다. 마지막 세션에는 워크숍 총평이라는 제목으로 낯익은 셰필드 교수의 이름이 있었죠. 일본 학생을 시작으로 프랑스, 중국, 독일 등 각국의 학생들은 자신의 언어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적용되는지 설명했어요. 모두 흥미로운 발표였죠.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진수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한글이라는 문자가 왜 디지털 환경에서
가장 뛰어난 효율성을 보여주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수는 한글의 구조를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조립형 문자라고 했습니다. 모양이 단순하고 조합 규칙이 논리적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문자 인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죠. 슬라이드에는 여러 통계 자료와 그래프들이 띄워졌습니다. 한글이 디지털 환경에서 인식률, 오류율, 입력 속도 등 모든 면에서 다른 문자 체계보다 월등히 높은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진수는 한글이 디지털 환경에서 보이는 우수성이 우연이 아니라 그 창제 원리에 내재된 과학적 사고 방식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청중석 여기저기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저 역시 예상치 못한 한글의 우수성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글은 단순한 옛 문자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어울리는 문자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 뒤로도 많은 나라 학생들은 각자의 문자가 가진 디지털 시대의 장점을 열심히 주장했고 강의실은 미묘한 경쟁 분위기로 달아올랐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발표를 마치고 마지막 세션이 시작되었어요. 셰필드 교수가 단상에 올랐죠. 오늘 각국 학생들의 열정적인 발표를 들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에 관한 진수군의 발표가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역사적 관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슬라이드에는 한자와 한글이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어요. 한글은 한자의 구조적 원리와 송나라 시대의 의문학을 기반으로 재구성된 문자일 뿐입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효율성은 인정하지만 이는 중국 문자 체계의 영향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중국 학생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수군거렸고 진수를 포함한 한국 학생들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면서 굳어졌죠. 그때 한 영국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다른 모든 문자들은 선행 문자의 영향을 받아 발전해왔고 그럼에도 독창성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글에 대해서만 독창성을 문제 삼으시는 건가요? 셰필드 교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모든 문자는 진화의 산물입니다. 다만 한글의 경우 최근 베이징 대학과 우리 학과의 공동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론이 나왔습니다. 곧 발표될 논문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 주십시오. 워크숍이 끝나고 나오면서 제 머릿속은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각국이 자국 문자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셰필드 교수가 특별히 한글에 대해 보인 태도는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의도적으로 느껴졌죠. 왜 그는 그토록 한글의 독창성을 부정하려 할까? 단순한 학문적 견해 차이일까? 아니면 그 뒤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가 언급한 공동 연구라는 것도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마침 진수가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자님, 워크숍 어떠셨어요? 저는 흥미로웠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글의 독창성을 인정하지 않는 셰필드 교수의 주장에 의문이라고 했죠. 진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기자님, 이건 학문적 논쟁만은 아닐 수 있어요.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적 영향력의 상징이니까요. 그건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요. 여기는 적절한 장소가 아닌 것 같네요. 그의 긴장된 표정을 보며 저는 이 한글 논쟁 뒤에 단순한 학술적 견해 차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제게 이젠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어요. 기자의 본능으로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마음이 요동쳤죠. 다음 날 오후 진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기자님, 오늘 뵐 수 있을까요? 장소는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고 매우 조심스러운 메시지였죠.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기자로서의 본능이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진수가 지정한 장소는 브루클린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붐비는 중심가와는 멀찍이 떨어진 곳이었죠. 진수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조심스레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별일 아닌데도 이상하게 긴장되었죠. 죄송해요. 이런 자리까지 불러내서.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셰필드 교수님 말입니다. 교수님의 최근 주장들이 사실과거 연구와 일치하지 않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수님은 한글의 창제 원리와 독창성을 인정하셨거든요. 진수는 노트북을 열며 몇 개의 스크랩 기사와 학회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셰필드 교수의 2018년 논문 초록에는 분명히 한글은 문자 창제의 독보적 사례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뉴스 기사 인터뷰엔 한글은 세계 유일의 창제 원리 기록 문자라며 극찬했던 셰필드 교수의 코멘트가 분명하게 남아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의 입장이 바뀐 거예요. 최근 몇 년 사이 발표되는 논문들과 강연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직접 눈으로 상반된 자료들을 확인하니 정말 의아했어요.
궁금증 투성이었죠. 학자가 자신의 견해를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화한 데에는 뭔가 새로운 역사적 증거나 자료가 나온 게 아닐까요? 라고 질문했죠. 진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어요. 하지만 얼마 전부터 들리는 소문이 있어요. 셰필드 교수가 최근 베이징 대학과 공동으로 세계 문자 디지털 인식 연구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교육부 산하 기관이 그 프로젝트에 어마어마한 거액의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물론 이건 그저 소문이고 실제로 그 연구가 교수님의 학문적 견해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진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기자의 본능으로서 진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이러한 미묘한 이야기들의 배경에는 항상 더 깊은 비밀 이야기가 숨어 있기 마련이죠. 진수는 조심스럽게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클레어 씨는 기자잖아요. 저는 아직 학생이라 어려움도 많고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제발 기자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팩트체크나 논문 검토 따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국가 간의 자존심과 영향력, 그리고 거대한 무언가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의 제 호기심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어요. 알겠어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정말 어려운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진수는 고마움에 제 손을 잡으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마음이 복잡 미묘하면서도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어요. 기자로서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 깊이 진심으로 뭔가에 끌려본 적이 있었던가요? 제 심장은 호기심 반, 두려움 반, 그리고 점점 기자로서의 사명감으로 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자 전쟁 이면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진실을 향한 이 과정을 이제 저는 멈출 수는 없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콜롬비아 대학 도서관에 출근하듯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 문자와 한글 관련 논문, 인터뷰, 강의 기록 등 샅샅이 살펴봤어요. 그러던 중 1950년대 한글 연구 자료들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죠. 도서관 기록 시스템에는 분명히 1952년 한글 한자 비교 연구 문서가 등록되어 있었는데 실제 문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1954년 뉴욕 동방학 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일부 페이지가 통째로 누락되어 있었어요. 단순한 오기라고 보기엔 너무 깔끔하게 잘려 있었죠. 뭔가 이상해서 도서관 책임 담당자에게 문의하자. 이상하네요. 분명 시스템상 등록은 돼 있는데 열람 기록도 없고 폐기된 기록도 없습니다. 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단순한 분실이나 관리의 오류가 아니었죠. 이건 분명 누군가가 이 자료들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더 깊은 조사를 위해 저는 언어학과 부속 연구소에도 들렀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한글 디지털 구조 분석이라는 프로젝트 자료가 3년 전을 기점으로 갑자기 중단된 걸 확인했죠. 해당 프로젝트의 책임자 이름조차 기록에서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왜 이 연구를 멈추게 한 걸까? 숨을 고르며 복사해둔 자료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도서관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척이나 무거웠습니다. 진실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더 많은 의문투성이었고 그 의문들 사이엔 수상한 뿐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에 만났던 브루클린 카페에서 진수를 만났어요. 제가 발견한 한글에 삭제된 논문들과 기록의 변조 흔적들을 보여줬죠. 페이지를 넘길수록 진수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결국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손을 뻗었다는 건가요? 그가 조용히 중얼이듯 말했을 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진수는 조심스레 통화를 마치고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누군가가 오기로 했다고 했죠. 곧이어 작은 동양계 여성이 불안한 듯 주변을 살피며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앤 리예요. 셰필드 교수의 조교죠.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진수가 당신에 대해 말해줬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조에는 노트북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셰필드 교수의 컴퓨터에서 복사한 파일들이에요. 교수님이 학회 출장하셨을 때 겨우 복사했죠. 저는 이런 짓을 해본 적이 없지만 제 양심상 이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네요. 그리고 제 익명과 비밀을 꼭 지켜주세요.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갈등과 두려움으로 힘들어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조용히 USB 파일의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파일 속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중국 문화부 산하 연구지원국에서 셰필드 교수 앞으로 전달된 거액의 연구비 내역, 그리고 베이징대와 공동 추진 중인
프로젝트 계획서의 자료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계획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과 AI 적합성이 입증되고 있어 중국의 문화적 주도권이 위협된다. 반드시 한글을 한자의 파생글자 정도로 급을 낮추는 시도를 해야 한다. 한글을 중국 문자 체계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프로젝트의 핵심은 절대 단순한 문자 연구가 아니었어요. AI 시대를 대비해 디지털 환경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로 평가받고 있는 한글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그것을 중국 문명의 연장선으로 흡수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죠. 특히 내부 메일들 중에는 한글의 독보적인 독창성을 완전히 없애버리자 라는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명백한 정치적 외부 개입, 그리고 학문 왜곡의 시도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셰필드 교수의 이메일 중에는 그의 은퇴한 스승인 월터 리차드슨 교수와 주고받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스승인 윌터 교수가 1950년대부터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글 관련 연구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스승님의 작업을 계승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동아시아 문자의 역사적 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작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스승님께서 시작하신 작업이 이제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한글이 AI 시대의 주요 문자로 급부상하는 것을 확실하게 저지하고 중국의 한자 중심으로 동아시아 디지털 문화권을 확실히 다지는 쪽으로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이없는 이메일을 계속 읽다 보니 모든 퍼즐의 조각이 점점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1950년부터 시작된 수십 년에 걸친 중국의 교묘하고도 조직적인 문화정보 조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셰필드 교수와 그의 스승, 윌터 교수가 있었어요. 저는 추가 검증을 위해 뉴욕타임즈의 동료들과 IT 전문 기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분석한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최근 몇 년간 한글은 디지털 인터페이스, AI 학습, 음성인식 등 여러 첨단 기술 분야에서 압도적인 효율성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AI 플랫폼에서는 한글의 구조적 단순성과 조합의 우수성이 상당히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이는 단순한 언어적 특징을 넘어 곧 문화적 소프트 파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죠. 문제는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중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문화적 위협으로 확실하게 인식하고 한글의 기원 자체를 한자에서 찾아 한글은 결국 중국 문화의 파생글자에 불과하다라는 조작된 서사를 만들어내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 왜곡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문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었어요. 증거를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죠. 이 거대한 진실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 단순한 기사로 이 이야기의 무게를 담기엔 부족해 보였죠. 더 큰 무대,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진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마침 셰필드 교수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디지털 문자 대토론 초청장이 제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초청연사 명단 중 하나로 제 이름이 올라 있더군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의 운명이라고 밖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완벽한 무대가 준비된 것이었죠. 며칠 후 국제 디지털 문자 대토론의 행사날이 밝았습니다. 뉴욕 컨벤션 센터의 대형 컨퍼런스 홀은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 디지털 문자 연구자, 미디어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 날 가장 큰 세션은 디지털 시대의 문자 시스템 진화였어요. AI 시대인 만큼 열기가 대단했죠. 제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다음 연사는 뉴욕타임즈의 클레어 에반스 기자가 발표하겠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오르며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줄에는 셰필드 교수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중국 대표단이 보였어요. 그들은 제 이름이 발표자로 올라 있는 것을 보고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타임즈의 기자 클레어 에반스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예정된 주제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화면에 첫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문자 전쟁, 중국의 한글 없애기 시도에 숨겨진 진실. 셰필드 교수와 중국 대표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최근 몇 주간 저는 한글이라는 문자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조직적 시도에 대해 조사해왔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셰필드 교수와 중국 정부 소속의 문화부 임원 간의 이메일, 거대한 자금 흐름의 증거,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문화 주도권 전략 보고서의 내용까지 적나라하게 공개했어요. 이 문서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과 AI 적합성이 대중국의 문화적 주도권에 큰 위협이 되므로
한글을 한자의 파생글자 정도로 평가절하해서 결국 향후엔 중장기적으로 한글을 없애버려야 한다고요. 청중석에서는 충격과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셰필드 교수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건 전부 조작된 가짜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제 발표는 멈출 수 없었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시도가 오늘날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950년대부터 조직적으로 한글 관련 연구자료가 조작되고 삭제되어 왔습니다. 화면에는 콜롬비아 대학 도서관에서 발견한 조작된 자료들과 누락된 페이지들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닙니다. 한글이 디지털 시대와 AI 환경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효율성과 적응력 때문입니다. 한글은 600년 전에 창제되었지만 마치 디지털 시대를 위해 설계된 것처럼 뛰어난 효율성을 보여주죠. 이것이 바로 중국의 일부 세력이 한글의 독창성을 부정하고 철저하게 다른 한자 체계의 파생물로 만들려는 이유입니다. 이건 명백한 문화적 침탈이고 언어에 대한 체계적인 역사적 왜곡이죠. 발표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마지막 히든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셰필드 교수의 조교인 조앤 리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용기 있게 밝히는 데 도움을 주셨죠. 조앤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간 청중석 여기저기서 웅성임이 터져나왔죠. 셰필드 교수의 얼굴은 망연자실로 창백해졌고 중국 대표단은 다급하게 서로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시선이 셰필드 교수에게 향했고 그는 자리에서 조심스레 일어나 변명하기 시작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매우 떨리고 있었죠. 에반스 씨의 주장은 완전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추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고 외신 기자들은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뒷자리에서 이 모든 순간을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깊은 감사와 안도의 감정이 복잡하게 섞여 있음을 느낄 수 있었죠. 그날 저녁 행사장의 뉴스는 전 세계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교수, 중국 정부 지원받아 한글 연구 조작, 학문 위장한 문화 공작, 한글 말소시도 폭로, 디지털 시대의 문자 전쟁, 한글의 우수성과 그에 대한 위협. 다음 날 컬럼비아 대학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셰필드 교수에 대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의 모든 강의와 연구 활동은 잠정 중단되었어요. 그리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더 많은 증언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과거 셰필드 교수와 함께 일했던 연구원들, 그의 지도를 받았던 학생들 모두 유사한 경험을 증언했어요. 그날 이후 한글은 갑자기 세계적인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많은 언어학자와 디지털 전문가들이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디지털 시대에서의 적응력에 대해 새롭게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실리콘밸리의 UI/UX 디자이너들은 한글의 구조적 원리에서 영감을 얻은 새로운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렸죠. 그리고 저 또한 갑자기 유명인이 되었어요. 주요 방송사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제가 쓴 한글의 심층보도 기사는 저널리즘 상 후보로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가슴 벅찼던 순간은 한국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감사 편지였어요. 그들은 제가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진수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클레어, 당신의 용기 덕분에 한글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 덕분에 이제 한글은 그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혹시 조만간 서울에 오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한글 박물관과 세종대왕 기념관을 직접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메일을 읽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재였던 한글이 이제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날 저는 누군가를 고발하거나 공격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진실이 어떻게 오랫동안 침묵 속에 묻혀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걸 통해 세상에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진짜 승자는 문자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요. 셰필드 교수의 스캔들이 학계를 뒤흔든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동아시아 문화와 언어에 관한 전문 기자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되었어요. 생전 몰랐던 한글의 매력에 빠져들면서 요즘은 틈틈이 한국어도 배우고 있죠. 어느 날 아침 편집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클레어,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한글 포럼을 취재해 줄 수 있겠나? 당신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창밖의 뉴욕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여전히 한글은 저에게 조금은 낯선 문자지만 이제는 묘한 친근함마저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그 글자를 통해 제가 세상과 진실을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여권을, 카메라를, 노트북을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한국에 갈 시간이네. 그리고
오랜만에 진수도 만날 계획이에요. 그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그 차분한 청년이 이제는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연이 되었죠. 처음엔 단순한 취재였고 그저 하나의 글자에 불과했던 한글.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은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글이라는 문자, 앞으로도 이 특별한 인연을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감동적인 클레어 기자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한 취재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그 끝에서 마주한 것은 우리 한글이 지닌 놀라운 힘과 그것을 둘러싼 치열한 진실의 싸움이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님이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문자. 그 단순하고 과학적인 구조는 지금의 AI 시대에서도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런 한글을 왜곡하고 그 가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기자가 진실을 밝혔고 결국 한글은 세계의 무대에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디지털 시대에 더 돋보이는 한글의 장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글이 세계인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